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핸드폰이 통화권을 이탈하면 배터리가 빨리 줄어듭니다. 연결을 하려고 애를 쓰느라 힘이 빠지는 거죠. 사람이라고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랑하는 누군가가 천국을 가버렸다면 그와 말이라도 한 마리씩 나눠보려고 애간장을 태울 겁니다. 꿈에라도 만나고 싶어 얼른 잠들었으면 하는데 야속하게도 잠은 오지 않습니다. 결국 건강을 해칩니다. 천국에서 올 전화가 있으십니까? 천국으로 전화하고 싶은데 번호를 모르십니까? 그리움이 깊으시군요. 그러나 잊기 전까지는 함께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기억에 존재하는 한 이별이 아닙니다. 제게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만 20년이 넘도록 통화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천국에서 온 첫 번째 전화를 읽어보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힘없는 백성의 울분이 한겨울 눈처럼 소복소복 쌓여만 가는 2014년. 신여성스러운 그 이름 마녀 톡톡. 아이고 여보 영감, 신선한 야채는 삶아서 맛 좋은 과일은 신선함 그대로 동결 건조한 해땡 주스래요. 마누라야, 그럼 영양소 파괴 없이 한 봉지에 담겼겠구먼. 한 봉지를 얼른 물에 타주시오. 읽고 있는 견사도 해땡 주스 마녀 톡톡 한잔하고 싶구나. 여름 푸드 스토리의 마녀 톡톡. 지금 바로 검색창에 마녀 톡톡을 검색하시라. 더위와 밤샘 공부에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피곤한가 봐요. 집에서 잘 때라도 편안하게 푹 잤으면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아참,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참고하세요. 글 쓰는 사람 유시민입니다. 1959년생 돼지띠 남자로서 55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겪었던 그 55년의 현대사를 책으로 엮어보았는데요. 냉정한 역사 연구자로서가 아니라 끝없이 번민하면서 그 시대를 살았던 당사자로서 우리 세대가 껴안고 몸부림쳤던 현대사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사실을 선택했고, 또 인간의 존엄성, 어리석음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사실을 해석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아름답고 또 흉측한 나라입니다. 우리 현대사는 부끄러움, 자랑스러움, 분노, 자부심과 같은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하죠. 제가 느낀 그 감정들을 시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더 훌륭한 세상을 만드는 힘은 공감하는 능력에서 나온다. 더 나은 미래의 희망은 역사 속에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역사는 곧 미래입니다. 나의 한국 현대사 1959년부터 2014년 55년의 기록. 도서출판 돌베개에서 펴냈습니다.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손아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박현경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천국에서 전화가 왔나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이어서 천국에선 첫 번째 전화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미시건주의 콜드워터라는 가상의 마을의 한 작은 타운에 한 여자에게 어느 날 전화가 울리는데요.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받았는데 이제 천국에서 2년 전에 죽은 언니에게서 전화가 오게 되고 그 이후로 이제 여자 주인공은 아니고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밖에도 나가지 않고 계속 이제 전화에 매달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만 선택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첫 전화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어떤 조그만 그 또 지역의 방송국에 이제 그 PD한테 책상에 누군가가 투서가 비슷하게 이걸 취재해 보시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마을이니까 별 뉴스도 없고 이런데 그냥 정말 에임이라는 한 그 앵커죠. 이렇게 별별 없이 잘 안 나가는 그 여자 앵커한테 가서 좀 취재해 봐라. 그러니까 이 여자 친구도 좀 자기가 좀 더 출세하고 싶고 이런 마음에 정말 쓸데없는 누구 장난일 수도 있고 원래 그런 기적 같은 건 다 장난으로 그렇죠.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방송을 하게 됩니다. 아, 그 사실이 이제 방송에 나가는 거예요? 네, 인터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이제 죽은 언니랑 통화하는 그 이제 여자랑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인터뷰하면서도 믿지를 않죠. 그리고 본인은 신을 믿지도 않아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출세를 할 수 있는 어떤 끈이 되리라 생각하고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점점점 전화 받는 사람이 주변에 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에게서 전화를 받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죽은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은 경찰서장도 있고 그런데 이제 각각의 얘기가 나오는데 죽은 엄마에게서 전화를 받은 이제 사람은 캐서린이라는 사람인데 테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엄마랑 그 사이가 좋지는 않았었어요. 이제 뭐 보통 엄마랑 막 너무너무 다정한 사이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싸우고 이렇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온갖 동네 사람들 다 불러들여서 막 먹이고 막 이렇게 잔치 벌이고 이런 그런 어머니였는데 이제 이 테스라는 사람은 그걸 싫어했었는데 엄마에게 전화가 와서 내가 얼마나 엄마를 그리워했었던가를 깨닫고 근데 집에 화재가 나서 그 엄마의 전화기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막 그 들어가야 된다고 막 울부짖는 때 이제 경찰서장이 오는 거죠. 경찰서장도 사실은 근데 아들한테 전화를 받고 있었거든요. 죽은 아들. 그러면서 직감을 하고 그 화재 속으로 들어가서 전화기를 꺼내옵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마을에 작은 교회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 처음에 죽은 언니한테 전화를 받은 사람이 전화 속에서 이걸 모두에게 알려야 돼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죽은 언니가 너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이 기적을. 그래서 용감하게 예배 중에 일어나서 내가 어떤 기적을 경험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은 이건 좀 좋지 않다. 그리고 나는 평생을 몇십 년을 성직에 복무했는데 왜 나한테 기적이 안 오고. 오면 나한테 와야지. 왜 당신한테. 저 신도는 물론 열심히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나온 여자 신도이지만 그리고 이거는 거짓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환영일 수도 있고 한청일 수도 있고 이 친구가 너무 언니를 그리워해서 그러면서 이제 펼쳐지는데요. 그러면서 그 작은 마을에 천국에 전화를 받았던 사람이 1명, 2명 늘어나면서 점점점. 그래서 카톨릭 신부한테도 이제 알려지고 이제 목사 신부들이 이제 자주 만난 일은 없지만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기적에 대해서. 그러면서 다들 믿지는 않아요. 왜 안 믿을까요, 성직자들이?
뭐 성모 마리아상에서 뭐 피눈물이 흘렸다는 등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사실은 예. 다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지잖아요. 예. 그런 얘기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주교랑 만나게 하게 되거든요. 주교 앞에서 또 얘기를 하고 증언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에임이라는 아까 조그만 방송국의 그 앵커먼이 이제 열심히 취재를 하고 그게 또 인터넷 시대니까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전 미국으로 그냥. 네. 그러면서 ABC 방송부터 시작해서 큰 방송국이 이제 몰려듭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서 뭐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이다. 왜 이런 이상한 불온한 천국의 얘기를 가짜로 지어내서 이런 거를 선동하느냐 하면서 시위대도 오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달라. 그렇다면 생방송으로 진행해야 된다. 그 천국에서 온 전화를 생방 연결해서. 네. 뭐 그 사람이 통화하는 거 들으면 그 사람이 통화하는 목소리만 들릴 뿐이지 상대방 천국 목소리는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큰 그 풋볼 경기장에 야외에 엄청난 방송 시설이 오면서 생방송으로 진행하려고 통화를 스피커폰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펼쳐집니다. 됐나요, 그게? 네, 그래서 생방송으로 전화를 받았다는 8명, 7명이 단상에 서고 앉고 그 중에 한 명, 그 죽은 처음으로 전화했던 그 여자가 나서서 전화를 받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그 음성 분석하고 뭐 난리가 나겠네요. 전문가 오고 뭐. 네, 목소리는 이제 뭐 가족이 제일 잘하니까 분명히 자기 가족 언니이고 알겠죠, 당연히. 그리고 나머지 전화 받은 사람들도 분명히 자기 자식이자 뭐 어머니이자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들 두려움 속에 어떤 사람들은 나 혼자만 간직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걸 굳이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어딜 가나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고 방송에 나갔으니까 막 인사하고 뭐 밖에 딱 아침에 문을 열면 자기 앞에 그 마당이라고 해야 되나 잔디밭이 있잖아요. 잔디밭에 순례자들이 와서 진을 치고 이제 11월이었거든요. 추운 날씨인데 거기서 텐트를 치고 내 마당 앞에서 그 문 열면 신이 나타난 곳이다. 뭐 테스 뭐 이러면서 저희에게도 그 뭐 천국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라든지 뭐 아주 어린 아기랑 같이 온 엄마도 있고 축복해달라고.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휴대전화 그 대리점은 폭주하고요. 그 전화기를 다 사겠소 이런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게 그 S전자가 말이죠. 네. 만약에 정말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한테 마케팅 팀장이 그쪽에 갑자기 발령을 받으면서 와서 그거를 진두지휘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래서 광고판도 더 팔을 수 있을까? 네, 구름 속에 있는 어떤 광고판처럼 해서 뭐 어떤 희망의 메시지처럼 해서 콜드워터로 들어가는 그 고속도로 진입로에 딱 큰 간판을 세우게 되죠. 돈 없어서 전화기 못 살 사람들한테 공짜폰은 안 줄라나요? 네, 여기는 돈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요. 다들 전화기는 플립형이라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생방송으로 보도하게 되는데, 그 단상에서 7, 8명의 그 전화를 받았던 사람들의 전화기가 동시에 울립니다. 그건 정말 전율이었겠네요. 네. 동시에 울리면서 각자의 목소리를 동시에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전 세계에 이제 방송이 되고요. 저 지금 소름 돋았어요. 진짜 그런다면. 네. 그러니까 가짜라고 하면 한 사람한테만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음성 변조도 근데 목소리는 숨길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근데 동시에 그 단상에 올라간 사람들 전화가 다 울리고 다 너무 놀라서 심지어는 경찰서장인 잭이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이제 그 부인이랑 이혼을 했거든요. 아들이 파병 나가는 거에 있어서 이제 자기는 뭐 남자로서는 그래도 돼라고 생각했지만 부인은 반대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죽었거든요. 아들이. 근데 그래서 이혼을 했는데 부인도 전화를 받았고 자기도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얘기를 숨기고 있었는데 그 단상에 올라가서 이제 치안 때문에 올라갔던 건데 자기 전화기도 울린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사람들도 깜짝 놀라고 저 사람은 왜 받지 하면서 그 사람도 사실은 나도 전화를 받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얘기는 클라이막스로 올라가게 됩니다. 엄청난 얘기가 돼버리네요. 네. 휴거보다 더 엄청난. 휴거는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였지만 이건 정말로 전화가 온 거잖아요. 사람들이 받고 생방송으로 막 나가고.
네. 그래서 미치 앨범의 상상력이 좀 대단한 게 보통 전화하면은 우리는 수평 구조만 생각하잖아요. 멀리 떨어진 사람. 네. 근데 상하 구조로 위와 아래를 연결해주는 뭔가. 네. 그리고 어떤 또 서평 쓴 사람은 어떤 그 우리 세상의 얇은 곳. 예. 두꺼운 층이 있으면 얇은 층이 있잖아요. 예. 그 얇은 층은 어떤 그 성과 속을 연결해주는 그런 얇기 때문에 통로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 짚어내는 작가다라고 또 멋진 아주 표현이네요. 예, 그런 거를 잘 짚어낸 것 같고요. 그래서 소통을 위아래로 할 수 있는 거를 전화로 생각했다는 거가 좀 대단한 것 같고 이 전화기 그래서 다시 한번 저 전화기를 다시 보게 됐는데 네. 뭐 동영상 보고 여러 가지 게임하고 전화도 하지만 그런 멀티미디어 기능이 좀 많이 발달했지만 정말 원래의 기능은 소통이었잖아요. 원래의 기능은 말하는 거. 네, 그 소통을 네. 좀 잃어버린 게 아닌가. 그러네요. 진짜 전화기를 우리가 아이들은 거의 게임기 용도로 많이 쓰고 물론 네. 카톡방에서 이렇게들 뭐 얘기들을 하긴 하지만 뭐 카메라 기능도 있으니까 네, 전화기 카메라로 쓰고 뭐 영화, 연속극, 게임 네, 다시 그런 보기. 쪽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진짜. 듣고 보니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도 평소에 예전에는 옛날 전화기 했을 때는 전화기 기능밖에 없었을 때는 네. 전화만 많이 왔었는데 지금 전화가 별로 안 오고 주로 말씀하신 대로 문자나 네. 카톡이나 이런 걸로 많이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단체 대화방 이런 거. 네. 끊임없이 징징징 울리는. 그래서 꺼버리죠. 네. 그리고 뭐 요즘에 밴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막 다다다다 울리니까 꺼버리게 되는데 전화기가 싫어지고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에이미라는 그 여자 앵커우먼은 남자친구가 있는데 자기가 출세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을 다 자기 위주로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출세를 위해서 나의 어떤 경력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아하. 하는데 이제 그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 중에 마지막이었던 그 친구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너는 그 일밖에 모르겠니? 그리고 어떻게 너의 경력을 그렇게 거짓 어떤 그 가짜 네. 전화 소동에 네. 너의 모든 걸 바치면서 그렇게 잘한 일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냐면 그레이엄 벨이 전화를 발명했을 때 예. 과연 전화가 소통의 장이 아니라 오히려 불통의 장이 될 거라고 상상을 했을 것인가. 오히려 전화가 있었지만 이게 멀어지는 계기가 되고 뭐 만나지 않고 계속 전화로만 하고 예. 짜증내고 이러고 결국은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여러 가지 전화의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전화가 없었으면 서로 이제 편지로밖에 소식을 못 전하는데 네. 전화가 있는데도 왜 전화를 안 할까? 네. 그래서 섭섭함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네. 뭐 뭐 흔히 우리가 말하는 손가락에 기부스했냐는 말을 하듯이 언제든지 항상 곁에 지니고 있는 전화기가 있는데 어떻게 넌 전화 한 통 없니? 네. 뭐 그럼 너는 전화했어?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그게 불통의 장이 되거나 네. 헤어짐의 원인이 될 수도 네. 있겠네요. 그래서 에이미가 오랜만에 자기 아파트로 갔다 둘이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예. 남자친구가 다 짐을 챙겨서 이미 떠났고 쪽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네가 시간이 된다면 전화를 이제 연락을 해달라. 네.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네. 했는데 에이미는 전화기를 들었다가 하지 않죠. 자존심 때문에. 하지. 에이. 네, 그러니까 전화라는 게 네. 편리하지만 오히려 편리함 때문에 자기 마음을 전달 이게 너무 뭐 쉬운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전화로 간단히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쉬운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천국에서 온 전화를 통해서 어떤 소통이나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은 너무나 옆에 있기 때문에 전혀 아쉬운지 모르지만 예. 그 사람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됐을 때는 그 사람의 목소리 한 번만이라도 듣는다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이제 사람들이 여기 모이는 거거든요. 콜드워터에. 이 이야기 뭐라 그럴까요? 이 스토리 위에다가 전작의 그 화요일에 네. 철학적이고 네. 그런 얘기들을 다시 쌓아 이렇게 입혀놓은 것 같아요. 네. 그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은 이제 죽어가는 모리 선생님이 삶과 이별하면서 삶을 어떻게 살아라 이런 내용이었다면 이 책은 떠나버린 사람들이 남겨진 사람들이 어떻게 이별을 감당하는지 아울러서 또 그런 전화를 통해서 욕망들, 네. 숨어져 있던 욕망들, 뭐 거짓 이런 것들도 사이사이 이렇게 들어있을 것 같아요. 네. 인생에
축소판 인생 자체를 보여주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뭐 이렇게 지상 최대 쇼가 펼쳐졌는데 그 무대에서 그 작은 마을에서 네. 이렇게 작은 마을을 큰 세계 무대로 끌어내 작가도 대단하지만 그래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게 쇼가 끝나고 나서 다 지쳐서 집에 돌아와요.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이 천국의 기적을 알리라고는 했지만 네. 그 사람들의 반응과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거를 어떤 언론 쪽에서 왕세자 결혼 생중계 이런 느낌으로 방송을 하는 느낌 쇼로서요. 예. 거짓이던 진실이던 그런 서커스단 같은 그런 곳에 이용당했다는 느낌도 있었고요. 그리고 에이미는 마지막 순간에 그 무대에 올라서는 걸 거절하거든요. 그 중계 방송.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 시작에 그 방송을 했던 에이미가 예. 그 생방송 무대를 거절하고 나는 더 이상 출연 안 하겠다. 왜 그랬을까요? 이 광신도 같은 그 남자친구 문제도 자기한테 그걸 줬고요. 예.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 천국의 얘기를 진짜 진실인지 아닌지 자기도 아직도 미심쩍지만 이걸 이렇게 생방송으로 이런 언론의 쇼에 재단에 바치는 거는 차마 할 수 없었던 거죠. 진실은 좀 남아 있었네요. 네. 그러면서 캐서린 처음에 그 언니한테 전화 받았던 그 사람한테 고백을 합니다. 생방송에 나가지 않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얘기하라. 왜냐하면 나도 당신을 취재할 때는 어떤 출세의 욕망 때문에 했던 거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미안하다. 그랬더니 캐서린이 당신은 이미 다르다. 이미 나한테 고백했지 않느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언론이 나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나는 언니가 말해준 그 기적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라는 거를 해야만 한다. 라면서 무대에서. 언니가 알리라고 했잖아요. 네. 묘한 느낌들이 이렇게 많이 와요. 네. 인간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각 단면들이 다 보일 것 같고. 네. 단순히 그냥 제목처럼 천국에서 전화가 온다? 출발은 그렇게 하지만 그 엄청난 사건 어찌 보면 뭐 은총이잖아요. 네. 천국에서 전화가 온다면 그 앞에서 또 부러워하고 나는 왜 안 올까 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종교계도 꼬집고 있는데 캐서린이 처음인 줄 알았는데 그 테스라는 죽은 엄마한테 받은 사람이 말은 안 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조금 먼저 전화 받은 거예요. 통화 시간으로 보면. 그랬더니 이 신부님이 카톨릭계 신부님이 너무 안도하면서 우리의 신도가 이 기독교 쪽이 아니라 캐톨릭 신도가 먼저 받았다. 네, 먼저 받았다. 그래서 이제 방송에도 협조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첫 그 기적을 카톨릭계에서 받았다. 물론 그 성직자가 뭐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실이었다면. 그러니까 얼마나 현실적으로 이걸 스토리텔링을 잘했는지 각각의 사람들의 가족 관계부터 시작해서 그 성직자니 목사님은 이제 계속 끝까지 인터뷰도 안 하고 거기에 참여도 안 하거든요. 늙은 목사님인데 그냥 꾸벅꾸벅 졸면서 이렇게 그 뭐 교회를 지켰고 이런 기적 같은 경우에도 끼지 않았고 이렇게 하는 목사님이 있는 반면에 신부님은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또 그 주교한테 알리면서 방송에도 연결하고 이러면서 활용을 하는 뭐 사람도 있고. 나름 뭐 정치성이 강한 분이셨나 보다. 네, 그리고 타운장이 나오는데 타운장이라면 이제 거기에 그 마을의 장이겠죠. 시장 비슷한. 타운장은 또 그거를 여러 가지 사업이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왜 지역 관광 사업이나 이렇게 해서 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뭐 호텔도 하나 짓고. 뭐 거기에 온갖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뭐 기름도 부족하고요. 주차장도 부족하고 온갖 게 뭐 음식점 다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에 또 사업자들을 불러서 사업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투자한 사람들은 망했을래나 성공했을래나 그거는 책을 봐야 알겠죠. 네. 그래서 각가지의 사람들의 욕망이 어떤 탑을 이루어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비전향 장기소들 송환하는 문제 나왔을 때 뭐 한국에 와서 잡혀 있다가 뭐 수십 년 만에 돌아가네 만에 할 때 그때 우리 정부 당국에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뭐 이렇게 꽃다발 화환 같은 걸 걸어주는 일이 있었는데 제일 오래된 사람이 제일 큰 몇 년 덜 된 사람은 조금 작은
네. 지금 현경 씨 말씀하시는 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네. 수십 년을 자기 이념을 버리지 않고 여기서 버텼다면 그 30년 된 사람과 25년 된 사람이 차이가 있을까요? 네. 없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꽃다발의 크기를 다르게 했더라는 거죠. 네. 저는 이럴 때 인간한테 좀 절망합니다. 이럴 때. 조금 더 넓게 생각해 주면 좋겠는데. 순서를 매기려면. 예, 1, 2, 3등을 따지고 앉아 있으니까 거기서. 네. 최고로 오래 버틴 사람. 이런 거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 몇 년이라는 게. 물론 1년과 10년은 차이가 있겠지만. 네. 어차피 수십 년 중에 몇 년인데. 그걸 차이를 낸다는 게 좀 지금 말씀하신 기독교가 아닌 캐톨릭에 먼저 전화받아서 다행이다. 그런 심리랑 연계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기독교 쪽에 개신교 쪽이죠. 개신교 쪽에 그 목사님은 뭐 절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까지 매일 기도하면서 저에게 은총을 아니면 신도들의 은총을 기적을 보여주세요 했는데 자기는 끝까지 믿을 수가 없고 내가 저 신도들보다 믿음이 부족한 거였구나. 절망하시는구나. 예, 신앙과 믿음은 다르잖아요. 예. 신앙은 깊지만 예. 내가 믿음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자살하는 사람은 안 나오나요? 뭐 여기 또 특이한 내용인데 이렇게 작가가 굉장히 섬세한데 예. 캐서린이 이제 뭐 언니의 말로 여기저기 가서 이 기적을 알려라 이런 것 때문에 예, 예. 온갖 사람들이 이제 요청이 오잖아요. 뭐 잔디밭에도 오지만 예. 그 병원에서 곧 뭐 암으로 이제 뭐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요청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에미랑 같이 가게 되거든요. 방송도 찍으려고. 성령을 입은 사람이라고. 예, 죽기 전에 이제 목사님 대신 불려 다니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할아버지가 이러는 거예요. 암 이제 선고받은 분이 정말 천국에서 목소리 들은 거 맞냐? 맞다. 캐서린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 삶 이외에도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겁니까? 했더니 언니는 있다고 했다. 끝이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거기에선 너무나 행복하고 사랑만이 가득하고 모든 사람들이 용서받을 거고 거기에서 다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너무 위안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 막 웃음꽃이 피면서 그리고 이제 캐서린 돌아갔는데 그 다음날 그 할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편안하게 돌아가셨겠다. 예, 근데 원래 의사들은 이 사람은 당장 죽을 사람이 아니었고 삶의 의지도 강력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치료도 잘 적응이 돼서 꽤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죽었으니까 이게 또 신문 보도가 나가면서 이 사람 자살한 거 아니야? 자살은 아닌데 자기의 생체 능력을 자의로 잃어버린 것처럼 몸이 죽음을 선택한 것처럼 스스로. 천국이 있다는 확신이 딱 들었으면 네. 얼마 남지 않은 아프고 힘든 그런 자기 얼마 남지 않은 생을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캐서린이 또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거죠. 죽음을 선동한다라고 하면서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삶의 의지를 그냥 꺾어버리고 뭐 또 다른 더 좋은 세계가 있다고 하니 글로 그냥 나는 가겠소 하는 사람들이 이제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고 그대로. 저는 인간이란 존재는 천국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천국에 가면 인간이란 존재는 지루해야 할 거거든요. 네, 여기 행복만이 가득한 곳. 천국의 목소리 분들은 여기 나오는 천국의 목소리는 너무 사랑이 가득하고 너무 좋다고 나옵니다. 계속 그렇게 있으면 인간은 지루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옥을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인간이란 존재를 그렇게 파악을 해서 그래서 아예 저는 천국을 포기하고 난 그렇게 지루한 천국보다 다이나믹한 지옥을 선택하겠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건 농담입니다. 네, 제가 뭐 이러다가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해요. 네. 그러고 싶은 생각은 저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다음부터 그 불치병 걸렸던 사람들이 많이 죽는 거예요. 이제 많이 죽는구나, 드디어. 예. 그러면서 이제 여러 또 시위대가 와서 물러가라. 근데 그분들은 행복하실 것 같아요. 천국이 있다는 확신을 자기가 탁 갖고 그러고 죽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뭐 몸이 건강해져서 살지만 살려는 의지가 있으니까 이 삶을 이어가잖아요. 네. 의지를 잃어버리는 순간 스스로 몸이 알아서 죽음을 선택하는구나 이런 것도 깨달을 수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과연 인간이 죽음을 선택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거의 뭐 철학책에 가까운 소설책이지만 물론 저희가 그런 쪽에 말씀을 드린 것도 있지만 읽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그런 것까지 다 챙겨서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양하게. 네. 휴가지에서 선택하기에 무리가 없는 책. 천국에서 온 첫 번째 전화. 박현경 씨한테 좋은 책 소개받았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천국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지옥입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죠. 그렇다면 천국의 반대말은 현실 아닐까요? 천국에 갔다, 지옥에 갔을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결국 어딘가로 이제 가는 거니까 천국과 지옥은 사실 비슷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별을 기준으로 반대말을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으니 천국이건 지옥이건 현실의 반대가 되는 겁니다. 올 봄부터 이별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생리별에 따른 피해자들의 충격을 짐작하면서 우울한 날들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그걸 누구라서 인정하고 싶겠습니까? 가슴이 터질 노릇입니다. 죽음을 확인하는 순간 본인들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정하는 순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병상에 오래 누웠던 환자라면 준비할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나마 좀 고통이 덜할 겁니다. 급작스레 닥친 죽음이라면, 누가 무슨 짓을 했는지 밝히지도 못하는 죽음이라면 유족들의 애통함은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천국에서 온 전화를 함께 읽으며 저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도 누가 전화로 알려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지울 수 없다면 말이죠. 누가 왜 그랬는지라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정사진 앞에서 진실보다 오래 타는 향은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